다 죽여버린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원 38명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사일 고속정 열척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그 먼 중동 바다에서 대체 뭘 할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구축함 한 척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3시간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보험료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이 좁디좁은 수로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무력으로 납포당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해운보험 시장의 심장부인 로이드 오브 런던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박 한 척당 전쟁 위험 보험료가 380만 달러에서 단숨에 2,7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43시간 동안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닉 해리슨, 올해 52살입니다. 로이드 오브 런던 소속 해상전쟁보험 수석 심사관으로 27년째 일하고 있죠. 제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 세계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의 값을 매기는 겁니다. 해적이 출몰하면 보험료를 올리고 군함이 호위하면 보험료를 내립니다. 감정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는 냉혹한 확률의 세계죠. 제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 구축함 함장으로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것이었죠.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문장을 퇴역 군인의 감상적인 넋두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 시각으로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잠결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위기관리실장 제임스 콜린스였죠. 닉,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호르무즈에서 터졌어. 호르무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차가웠지만 몸 안쪽에서는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본사 위기관리실에 도착하자 이미 핵심 인력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5개에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항적 데이터, 브렌트유 선물 차트, 그리고 전쟁 위험, 프리미엄 그래프가 동시에 펼쳐져 있었죠. 제임스 콜린스 실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다. 현지 시각 새벽 3시 20분. 한국 국적 유조선 오션 브레이브호가 호르무즈 해협 국제항로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IRGC 해군 소속 무장보트에 의해 강제 납포되었다. 적재량 42,000톤급 원유 운반선이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2,000톤급이면 원유 적재량만 약 3억 달러어치입니다. 거기에 선체 가격, 용선료 손실, 그리고 호르무즈 전체 항로의 연쇄적인 보험료, 파급 효과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선원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제임스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총 38명이다. 한국인 9명, 필리핀인 17명, 미얀마인 12명, 전원 억류 상태로 추정된다. 38명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보험 손해액의 한 항목으로 자동 변환되었습니다. 선원 필압 보험, 인당 배상 한도, 국적별 보상 체계.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에게 38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스크 개수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앙크안 르클레르가 무거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 해군 대령 출신으로 퇴역 후 우리 로이드의 군사자문위원으로 일하는 인물이었죠. 닉, 납포 주체가 정규 해군이 아니라 혁명수비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다른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광신도 집단이죠. 정치적 야망과 이념적 광기가 결합된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한국 측 대응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외교부에서 유감 성명 발표하고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죠. 한국이 이 먼 중동 바다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 리스크 모델에 한국 해군은 변수로 넣을 가치도 없어요. 피오나 맥그리거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해양 리스크 분석가로 이제 겨우 경력 5년 차인 제 후배였죠. 닉 선배, 한국 해군이 아덴만에 구축함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 소말리아 해적 쫓아다니는 초계 임무잖아. 호르무즈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피오나. 피오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앙투안이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닉, 당신은 한국 해군을 너무 모르는 것 같군요. 그 말이 묘하게 신경을 긁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상이 아니라 숫자였으니까요. 오전 7시 추가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포 주체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 해군 호르무즈 해역사령부 소속 현장 지휘관은 레자 호세이니 준장. 그 이름 옆에 붙은 경력 요약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레자 호세이니. 나이 55세.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강경파의 핵심 인물. 과거 페르시아만에서 외국 상선 세척을 납포한 전력이 있으며 납포한 선원들을 국적별로 분리 수용해 독방에 가두는 잔혹한 수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외국 선원들은 위대한 혁명의 도구다. 덤비는 나라가 있으면 선원들부터 바다에 던진다. 제임스가 이를 악물며 내뱉었습니다. 미치광이 아닌가. 앙투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잔인한 전략가죠.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써먹으면 어떤 나라도 함부로 군사행동을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오전 8시 억류된 선원 38명의 상세 신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인 9명, 김태호, 57세, 선장. 승선 경력만 30년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사람이었죠. 장세원, 43세, 기관장. 두 아이의 아버지. 박민수, 26세, 갑바다에 나온 신입 항해사. 경력란에는 고작 8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리핀인 17명, 미얀마인 12명. 각자의 이름, 나이, 고향, 가족 관계가 빼곡히 적힌 서류를 넘기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끝이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이 서류는 그저 보험 배상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6살 박민수라는 이름 옆에 적힌 비상 연락처가 눈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전화번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8개월 전 처음으로 먼 바다에 나간 26살 청년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나기에 갇혀 있다는 현실이 갑자기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은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니까요. 오전 9시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민 17명의 즉각적인 영사 접견을 요구하는 강경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 역시 자국 선원 12명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짧은 우려 표명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성명서 한 장이 최선이야. 결국 미국 제호함대한테 매달리겠지. 회의실에 있던 분석관들이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피오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뭔데? 항적 로그 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요. 한국 해군 아덴만 파견 함정 하나가 있어요. RKS 왕건이라는 구축함인데 현재 아덴만 북부 해역에서 순찰 임무 중입니다. 호르무즈까지 거리는 대략 1,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혹시 저 군함이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피오나, 1,400km야. 한국 구축함이 전속력으로 달려도 14시간은 걸려. 그 먼 거리를 단독으로 미군 지원도 없이 미사일을 장전한 혁명수비대 한복판으로 뛰어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피오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앙투안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닉,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진짜로 무서운 함대는 요란하게 위협하는 쪽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닻을 올리는 쪽이죠. 또 그 알쏭달쏭한 소리.
저는 앙투안의 말을 흘려들으며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10시, 레자 호세이니의 잔혹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감청한 혁명수비대 내부 통신이 영국 정보기관 GCHQ를 경유해 우리 로이드 군사자문 채널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레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선원 38명을 국적별로 완전히 분리하라. 한국인은 독방에 넣어라. 필리핀인과 미얀마인은 따로 격리 수용한다. 서로의 안부를 절대 모르게 차단해라. 공포가 극대화되어야 협상에서 써먹을 수 있다. 저는 모니터를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38명을 쪼개서 격리시키면 각국 정부는 자국민 아니만 따지느라 통일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레자는 그걸 정확히 노린 겁니다. 분열시켜 지배한다. 악마적으로 계산된 전략이었죠. 이어서 추가 감청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선장 김태호에게 특별히 전해라. 한국 정부가 72시간 안에 동결 자산 15억 달러를 풀지 않으면 선원들을 한 명씩 국제 언론 앞에 세우겠다. 가족 영상통화를 시켜주겠다고 미끼를 던져라. 가족 얼굴을 보면 어떤 인간이든 무너진다. 제임스가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앙투안이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레자 호세이니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극도로 냉정한 사이코패스에 가깝죠. 선원들의 공포를 수확해서 정치적 레버리지로 전환하는 기술에 능한 자입니다. 가장 끔찍한 유형의 적이에요. 오전 11시, 저는 보험료 긴급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를 최고 위험 등급으로 격상해야 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전 세계 해운업계의 돈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통과 선박 한 척당 전쟁 위험, 보험료 380만 달러에서 2,700만 달러로 긴급 인상. 호르무즈 해협 위험 등급 레드, 최고 경계 단계 격상. 1일 통과 선박 약 65척 기준. 해운업계 추가 보험 부담 하루 약 15억 달러 이상 추정. 숫자를 입력하는 내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핏줄을 조르는 올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피오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닉 선배, 이것 좀 보세요. 피오나의 모니터를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항적 로그 시스템에 찍힌 데이터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RKS 왕건. 함수 방향이 급격히 북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엔진 속도 급증가. 현재 속도 30노트.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중. 저는 숨을 확 참았습니다. 피오나, 이거 확실한 거야? 3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8분에 함수 방향이 변경되었고 10시 42분부터 엔진 출력이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설마 진짜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야? 현재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일 새벽 1시 전후에 호르무즈 권역에 도달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해군이 진짜로 단독 기동을 시작했다고? 미군 지원 없이? 혼자서? 저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 소속 함정과의 합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구축함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1,400km 떨어진 화약고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단 한 척의 군함. 앙투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형광등 아래에서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시작되었군요. 도대체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벌어질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적하십시오. 닉, 당신이 보험업계에서 27년간 쌓아온 모든 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힐 겁니다. 저는 앙투안의 과장된 경고를 코웃음치며 무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한 척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미사일을 잔뜩 실은 혁명수비대 고속정 무리 한가운데로 덩치 큰 표적판을 자진해서 갖다 바치는 꼴 아닌가? 하지만 책상 서랍 안에 잠들어 있던 할아버지의 오래된 편지가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그때는 그 문장이 왜 떠오르는지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2시 레자 호세이니의 두 번째 명령이 감청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한국인 선장 김태호를 따로 데려와라. 눈을 가리고 별도의 신문실로 이송한다.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에게는 선장이 어디로 갔는지 절대 알려주지 마라. 지도자를 경계하면 나머지는 공포에 무너진다.
앙투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심리전 기법입니다. 지도자를 격리해서 나머지 인원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수법이죠. 김태우 선장의 얼굴이 서류 위 여권 사진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7세, 승선 경력 30년. 바다 위에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을 노련한 사내였겠지만 지금 이 순간 눈이 가려진 채 혁명수비대의 신문실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전쟁 위험 보험료 추가 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리포트에 적힌 숫자들은 이미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12 돌파, 호르무즈 통과 선박 보험료 800% 폭등, 글로벌 해운업계 1일 추가, 손실 47억 달러 추정, 한국 구축함의 호르무즈 진입 시 무력 충돌 가능성 극히 높음, 충돌 발생 시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가능성,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봉쇄 기간 중 글로벌 경제 충격 규모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항적 로그 시스템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국의 구축함 왕건은 속도 31노트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북쪽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화살 하나가 지도 위에서 호르무즈를 정확히 겨냥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그때 앙투안이 제 옆에 와서 모니터를 함께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닉,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0년도 더 전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해군이 왜 13,000km를 원정한 줄 아십니까? 섬을 탈환하려고요. 아닙니다. 섬 위에 있던 영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국이 하려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1,400km 떨어진 바다에 자국민 9명이 갇혀 있으니까요. 필리핀인 17명과 미얀마인 12명까지 합치면 38명의 생명이 저 미치광이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앙투안, 구축함 한 척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때로 달려들면 포위당해서 끝장이잖아요. 앙투안이 묵직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한국 해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해군이에요. 조만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앙투안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붉은 점 하나가 호르무즈를 향해 맹렬히 움직이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자 호세이니가 38명의 선원들을 쪼개고 경계하고 위협하는 잔혹한 시계. 다른 하나는 한국의 구축함이 1,400km를 가르며 하얗고를 향해 질주하는 돌격의 시계. 두 시계의 바늘이 겹치는 순간이 바로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리며 책상 서랍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할아버지, 정말로 그런 해군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합니까? 오후 3시, 한국 구축함 왕건의 속도가 32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최대 전투 속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내일 새벽 1시경에 호르무즈 해협 국제해역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은 약 10시간. 피오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닉 선배, 보험 리스크 등급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에 진입하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해. 제 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쟁 위험 등급 블랙 격상. 이것은 로이드 오브 런던 역사상 극히 드물게 발동되는 최고 위험 단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등급이 발동된 건 걸프전 당시였죠. 제임스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블랙 등급이라니. 이거 호르무즈 전체가 사실상 전쟁구역으로 선포되는 거잖아. 숫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감정을 빼고 확률만 보면 무력 충돌 가능성은 78%까지 올라가 있어요. 오후 5시, 레자 호세이니의 세 번째 명령이 감청되었습니다. 이번 것은 이전 것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를 향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좋다. 덤벼라. 선원 38명을 유조선 갑판 위로 끌어올려라. 저놈들이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선원들이 먼저 피를 본다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앙투안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인간 방패 배치 명령입니다. 38명을 갑판 위에 세워놓고 한국 군함의 사격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닉, 이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스크입니다. 제임스가 벽을 한 대 치며 내뱉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진짜로 사람을 방패막이로 쓴다고? 국제법이고 뭐고 다 씹어먹겠다는 거잖아. 저는 서류 위에 놓인 선언 명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26세 박민수, 비상연락처 어머니 박순자. 이 청년이 지금 이 순간 눈이 가려진 채 갑판 위로 끌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위장이 비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 끼쳤던 건 레자의 계산이 너무나도 정확했다는 점입니다. 선원들을 갑판에 세워놓으면 한국 군함은 절대로 한 포를 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총을 쏘면 구하러 온 자국민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역설에 빠지게 되니까요. 오후 7시 추가 정보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양측에 극도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18까지 치솟았고 제가 산정한 전쟁위험 보험료는 벌써 3차례나 추가 인상되어 선박 한 척당 $3,200만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여전히 미묘하게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두 번째 브리핑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억류된 선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 추가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3문장이 전부야? 이것 봐. 역시 성명서가 최선인 나라라니까. 하지만 앙투아는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닉, 당신 한국 정부의 저 짧은 성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외교적 무능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입니다. 말을 아끼는 건 이미 행동을 개시했다는 뜻이에요. 요란하게 떠들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자가 포효하는 순간이 아니라 소리 없이 사냥감을 향해 낮게 엎드리는 순간이죠. 저는 앙투안의 말을 반쯤만 믿으며 다시 항적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완건, 속도 32노트, 호르무즈까지 남은 거리 약 680km, 도착 예정 시각 새벽 1시 전후, 변함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직선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레자 후세이니가 또다시 잔혹함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감청된 내용에 따르면 격리 수용된 한국인 선원 9명 중 가장 어린 박민수, 항해사에게 특별한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겠다. 아들이 이란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들려줄 거야.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26세. 아직 바다 경력이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청년을 상대로 어머니를 볼모 삼아 심리전을 벌이는 겁니다. 피오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인간은 진짜 악마입니다. 앙투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적어도 자기가 악하다는 자각이라도 있습니다. 레자 호세이니는 자신이 위대한 혁명의 전사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런던 시각으로 새벽.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 피오나, 앙투안, 그리고 제임스 실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위해 퇴근했죠. 항적 로그의 붉은 점이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까지 거의 다가와 있었습니다. 현재 속도 32노트, 호르무즈 국제해역 경계선까지 남은 거리 약 90km. 도착 예상 시각 새벽 1시 30분.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편대가 요격 대기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감청된 정보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에서 미사일 탑재 고속정 8척이 출동했습니다. 시속 45노트 이상의 초고속 기동으로 호르무즈 국제해역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저는 2개의 항적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 겹쳐서 띄웠습니다. 한쪽에서는 5,500톤의 거대한 구축함이 북쪽으로 맹렬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85톤짜리 고속정 8척이 서쪽으로 죽일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만나는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였습니다. 피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 조우 시각은 새벽 2시 전후입니다. 제임스가 괴로운 듯 얼굴을 두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거 진짜로 한바탕 붙겠는 건가? 닉,
실제 교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됩니다. 하루 1,800만 배럴의 원유 수송이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50를 가볍게 돌파할 것이고 전쟁 위험 보험료는 측정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글로벌 경제 충격은 수조 달러 규모를 넘길 거예요. 하지만 닉,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8명의 선원입니다. 교전이 시작되는 순간 레자는 그들을 인간 방패로 쓸 겁니다. 국적별로 쪼개서 분산 배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바다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시스템 경보가 울렸습니다. RKS 왕건, 호르무즈 해협 국제 해역 경계선 진입 완료. 화면 속 붉은 점 하나가 마침내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심장부로 진입한 겁니다. 저는 헉하고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앙투안이 시계를 확인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30분 후면 만납니다. 새벽 2시 군사위성 실시간 영상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왕건의 거대한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전장 150m, 만재 배수량 5,500톤의 위풍당당한 구축함이 칠흑 같은 호르무즈의 어둠을 가르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8개의 검고 작은 점들이 파리 떼처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을 탑재한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었습니다. 양측 간거리 약 7해리, 13km 남짓입니다. 피오나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적 고속정 8척이 왕건을 중심으로 포위 대형을 짜고 있습니다. 속도는 40노트 이상, 맹렬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어요. 미 해군 비밀 감청 채널을 통해 현장의 무선 교신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확인 전투함정. 이곳은 위대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작전 수역이다. 지금 즉시 기동 방향을 변경하고 이 해역에서 퇴각하라.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소속 군함이다. 이곳은 국제법에 의해 항행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는 국제공해상이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억류된 다국적 선원 38명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것은 최종 경고다. 30분 안에 이 수역을 떠나지 않으면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는 정당한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이 해역에 진입했으며 단 1인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무선 교신이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제임스가 넋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군함이 진짜로 안 물러선다고? 저 미사일 고속정들 한가운데서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물러설 생각이었다면 1,400km를 전속력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죠. 새벽 2시 20분 포위망이 급격히 조여들었습니다. 고속정 8척이 사방에서 왕건을 에워싸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7해리에서 5해리로, 5해리에서 3해리로, 3해리는 약 5.5km.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면 피할 새도 없이 직격하는 절대적 유효 사거리였습니다. 피오나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적 고속정들이 전방위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거리 3해리, 계속 좁혀지는 중입니다. 바로 그때 왕건의 함교에서 내려진 명령이 감청되었습니다. 전부 각 함포 및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실전 대기 태세로 전환하라. 단, 본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선제 발포는 절대 금한다. 절대 금한다. 저는 그 세 글자를 되뇌며 경악했습니다. 사방에서 미사일을 장전한 고속정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쏘지 말라는 명령이라니. 이건 인내심이 아니라 자살행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앙투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이 바로 극한의 절제입니다. 먼저 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38명의 선원은 즉시 인간 방패가 되고 호르무즈는 불바다가 됩니다. 한국 해군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총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히 갖추되 절대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새벽 2시 40분 포위망이 이에리까지 좁혀졌습니다. 약 3.7km. 육안으로 서로의 함포가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치명적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피오나가 외쳤습니다. 닉 선배, 이거 보세요. 한국 해군 구축함 왕건에 대한 상세 이력이에요. 제가 미 해군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왔습니다. 피오나가 화면에 띄운 정보를 읽는 순간 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RKS 왕건, DDH-978점.
만재 배수량 5,500톤급 헬기 탑재형 구축함. 대한민국 해군 특수임무단 청해부대, 아덴만, 파병 이력 16년. 소말리아 해역 무장해적 세력과의 실제 화력, 교전 및 선박 탈환 작전 7회 성공. 예멘 내전 당시 교전 지역 한복판을 관통하며 자국민 및 외국인 연합 철수 작전 수행. 호르무즈 해협 고위험군 상선 호송 임무 3회 완수. 탑승 승조원 320명. 그중 실전 교전 경험 보유자 비율 82%. 현재 승선 중인 UDT 특수전단 대원 24명 전원 아덴만, 실전 투입 경력 보유. 현 지휘관 박진혁 대령. 청해부대 파병만 5회. 저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16년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돌아다니며 실전을 치르고 또 치른 뼛속까지 전투로 단련된 노련한 전사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쫓아다니는 수준이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피오나, 이 정보 왜 진작 안 보여줬어? 보여드렸잖아요. 선배가 안 들으셨죠? 피오나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앙투안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닉? 당신이 보험 리스크 모델에 넣을 가치도 없다고 했던 그 해군의 진짜 정체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구축함 한 척으로 미사일 고속정 8척의 포위를 어떻게 버틴다는 겁니까? 바로 그 답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왕건의 비행 갑판 위에서 거대한 기계 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재 헬리콥터, 대잠수함 작전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정찰 및 경무장 타격에도 운용되는 슈퍼링스 기종이었습니다. 커다란 메인 로터가 공기를 찢으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국횡음과 함께 갑판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비행 고도는 놀랍도록 낮았습니다. 수면에서 불과 80m 남짓. 고속정들의 머리 위를 위협적으로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감청된 혁명수비대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그 망할 헬기를 당장 착륙시켜라. 우리 작전 공역을 침범하는 행위다. 우리 항공기는 국제해역상공에서 정당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다. 헬기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대한민국을 향한 전면적인 도발로 간주하겠다. 제임스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저 미친 상황에서 헬기까지 띄운다고? 앙투안이 설명했습니다. 입체적 억지력 전개입니다. 해상에서는 구축함의 한 포가, 공중에서는 헬기가 고속정들의 정수리를 내리찍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3차원 포위를 역으로 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전술이죠. 새벽 3시 15분, 레자 호세이니의 진짜 광기가 터졌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왕건의 함수 쪽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2해리, 1.5해리, 1해리. 1해리는 1.85km. 센터 전체에 최고 등급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적 고속정 한 척, 왕건 함수 방향으로 초고속 접근 중입니다. 현재 거리 1500m,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려는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감청된 왕건 함교 내부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함장님, 적 고속정 한 척이 좌연 전방에서 초고속으로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1200m, 좌연 전방 함포 즉각 정조준. 다시 한번 명령한다. 선제 발포는 절대 대기하라. 1000m, 800m. 저는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레자가 한국 군함이 진짜로 방아쇠를 당길 배짱이 있는지 목숨을 걸고 찔러본 겁니다. 700m, 650m. 왕건의 좌연에 장착된 한 포가 돌진해오는 고속정의 조타시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당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650m를 남겨둔 지점에서 고속정의 스크루가 역회전하며 하얀 포마를 튀겼습니다. 굉음을 내며 전진을 멈추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흐른 뒤 고속정이 아주 천천히 함수를 돌려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상황이야. 앙투안이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증명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너희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절대 먼저 총을 쏘지 않는다. 너희가 선을 넘지 않는 한. 저는 서랍 속 할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650m. 인류가 만든 어떤 대함 미사일도 피할 수 없는 자살거리에서 발포하지 않은 채 적을 물러서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 왕건의 비행 갑판 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 그리고 중무장 장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UDT 대원들이었습니다. 피오나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해상 특수전 팀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실전 투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선원 38명을 강제로 구출해내기 위한 돌입 작전이요. 화면 속 UDT 대원들은 갑판에 도열한 채 묵묵히 시커먼 바다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무언의 존재감 자체가 섬뜩한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뛰어들 수 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이 바다가 지옥이라도 뚫고 들어간다. 앙투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건 허세가 아닙니다. 아덴만에서 16년간 실전을 치른 진짜 배기들이에요. 저들이 갑판에 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레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새벽 4시, 제 머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오직 군사력만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축함 들이밀고, 헬기 띄우고, UDT 올려놓고, 전형적인 무력 시위라고만 판단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GCHQ 채널을 통해 도착한 최신 정보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급 인사, 오만 외무장관과 긴급 핫라인 통화 실시, 동시에 카타르 왕실 외교 특사와 최고위급 접촉 진행 중, 스위스 보호이익 대표부를 통한 이란 측 간접 채널 가동 정황 포착, 최우선 의제 억류 선원 38명의 생명 및 안전 확인 절차. 저는 모니터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무장 구축함을 들이밀면서 동시에 3개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상대가 체면을 지키며 물러설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앙투안, 이건 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앙투안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투트랙입니다. 군사적 억지력으로 상대의 멱살을 틀어주고 외교적 채널로는 상대가 명분을 챙기며 빠져나갈 황금 사다리를 뚝딱뚝딱 조립하는 겁니다. 양손잡이 전략이에요. 이건 영국도 쉽게 하지 못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레자 같은 광신도한테 외교가 통할까요? 레자한테 직접 통하는 게 아닙니다. 레자의 윗선에 통하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부는 레자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체면을 세워줄 출구만 있으면 미친 개를 줄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한국 정부 투트랙 전략 가동 확인. 군사적 억지력과 마후 외교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 최종 목표는 무력 충돌을 통한 승리가 아닌 선원 38명의 무사 안전 확보로 강력히 추정됨.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완벽하게 설계된 최고 수준의 전략적 기동이다. 새벽 5시, 레자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감청된 명령이었습니다. 고속정 2척을 추가로 보내라. 반다르 아바스에서 즉시 출항시켜. 저 한국 군함을 완전히 질식시킬 때까지 포위망을 조여야 한다. 추가 고속정 2척 긴급 출항. 기존 8척의 증원 2척. 합쳐서 총 10척. 제임스가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10척이라고? 저 미치광이는 사태를 진정시킬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하지만 앙투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레자가 병력을 더 투입한다는 건 지금 상태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면 굳이 추가 전력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레자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새벽 5시 30분. 레자의 잔혹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예인선을 준비하라. 나포한 유조선을 반다르 아바스 군사항만으로 끌고 들어간다. 선원들은 육상시설로 이송해서 국적별로 완전히 분산 수용한다. 제임스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건 뭘 노리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판을 완전히 뒤엎으려는 겁니다.
지금 공해상에서는 왕건이 길목을 막고 버티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조선을 이란영의 깊숙한 군사 항만으로 끌고 들어가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나라의 군함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전면전 선포가 되니까요. 그럼 38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적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강압신문을 받게 됩니다. 인간 방패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 명씩 따로 협박하고 한 명씩 따로 영상을 찍어서 각국 정부를 분열시킵니다. 빼내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피오나가 참았던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왕건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저는 항적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해상과 이란 영해의 경계선상에 바위처럼 멈춰 서 있었습니다. 왜 안 쫓아가는 거예요? 저 경계선을 넘어 이란 영해 깊숙이 진입하는 순간, 그건 구출 작전이 아니라 타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 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한국 해군이라 해도 국제법의 벽을 제 발로 걷어찰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조선이 끌려가면 모든 게 끝장 아닌가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외교 채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만과 카타르를 통해 이란 외무부의 긴급 역제안을 타전한 내용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국제적 십자사 ICRC 소속 중립 옵저버를 납포, 유조선에 파견하여 선원 38명의 건강 상태와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선원 가족과의 화상 통신을 보장한다. 납포된 선박 자체는 현 위치에 그대로 유지한다. 즉, 이란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는다. 선박 석방과 배상 문제는 오직 외교 채널을 통해서만 논의한다. 앙투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설계입니다. 한국은 유조선을 당장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요구하면 혁명수비대의 체면이 바닥에 나뒹굴게 되니까요. 대신 선원들의 안전만 확인하겠다는 최소한의 요구를 던진 겁니다. 이건 정치적 굴복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용 조치로 포장할 수 있어요. 강경파들도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이죠.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건의 거침없는 돌격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전방에서 무장한 군함이 상대의 목줄을 틀어주고 버티는 동안 후방에서는 노련한 외교관들이 상대가 체면을 지키며 물러설 수 있는 비상구를 깎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6시 한국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억류된 선원의 안전이 국가의 절대적 최우선 원칙이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보호하겠다.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전 세계에 공식 천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좌측 화면은 10척의 고속정과 한 척의 구축함이 피말리는 대치를 벌이고 있는 호르무즈의 해상 전장. 우측 화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외교 무대. 거대한 톱니바퀴가 소름 끼치도록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 레자가 결국 최후의 한 수를 내밀었습니다. 고속정 10척 전체가 일제히 엔진을 괴성내며 왕건을 향해 전면적인 압박 기동을 시작한 겁니다. 평균 대치 거리가 1.5해리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 2.7km. 한 포만으로도 서로를 찢어발길 수 있는 자살 거리였습니다. 감청된 왕건 함교의 교신이었습니다. 함장님, 적 고속정 전 편대가 전방위 압박 기동 중입니다. 평균 거리 1.5해리로 급격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전 무장체계 최종 실전 타격 태세 돌입. 전 승조원 절대 침착함을 잃지 마라. 내 명령 없이 방아쇠에 손대는 자는 군법회의에 세운다. 박진혁 대령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차분했습니다. 5,500톤짜리 구축함으로 10척의 고속정 사이에서 미세한 거리, 조절 기동을 하면서 적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1인치도 물러서지 않는 전술. 앙투안이 경외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조함술입니다. 포위당한 상태에서 저런 정밀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실전 경험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술입니다. 새벽 8시, 레자가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고속정 한 척이 AIS 선박 자동식 별장치의 신호를 고의로 차단한 뒤 레이더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AIS 스푸핑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적함이 자신의 식별 신호를 꺼버리고 엉뚱한 가짜 좌표를 레이더에 쏘아보내는 고도의 기만술.
3분 뒤 사라졌던 고속정의 신호가 갑자기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끔찍했습니다. 왕건의 좌연 측면 불과 400m. 센터 전체에 최고 등급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적 고속정 좌연 초근접 거리에서 기습 출현. 현재 거리 400m. 직접 충돌 코스입니다. 400m, 200m. 더 이상 미사일이 필요 없는 거리였습니다. 백길이 부딪히면 그 자체로 전멸입니다. 왕건의 좌연에 장착된 펠랭스 근접방어 기관포가 돌진하는 고속정의 조타시를 정확히 겨눴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여전히 당기지 않았습니다. 150m. 피오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딪혀요. 충돌 직전의 찰나, 고속정이 급격히 방향타를 비틀어 왕건의 거대한 선체 옆을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60m. 파멸까지 남았던 거리. 고속정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왕건의 선체를 때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자가 시험한 겁니다. 한국 군함이 진짜로 쏠 배짱이 있는지 목숨을 걸고 찔러본 거예요. 그리고 한국 해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너희를 박살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 너희가 선을 넘지 않는 한 60m. 양쪽 중 어느 한쪽의 지휘관이라도 그 2초 동안 공포에 질려 과잉 반응을 했더라면 이 해협의 모든 것은 불바다가 되어 끝장났을 겁니다. 새벽 9시 감청된 레자 측의 내부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놈들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1인치도 물러서질 않아요. 방금 전 60m까지 들이받을 뻔했는데도 귀신처럼 침착하게 피하기만 할 뿐 쏘질 않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밀어붙여봐.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다음번에는 진짜로 부딪히거나 저쪽이 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속정은 한 방이면 박살입니다. 레자의 부하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60m 돌진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한국 군함을 보며 공포를 느낀 거였죠. 닉 들었습니까?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네. 레자의 부하들이 겁을 먹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해군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화력을 적을 파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이 함부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가장 완벽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총을 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 되는 역설. 이것이 진짜 프로페셔널의 세계입니다. 저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할아버지, 이제야 그 말씀의 진짜 무게를 알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레자의 상부에서 균열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부 내부 통신이 감청된 겁니다. 현장 지휘관은 어떻게 대처하란 말인가? 일단 무장 대기하되 함부로 발포하지 마라. 최고 위층의 최종 정치적 결단을 기다려라. 국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나포한 선원들이 한국인뿐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까지 얽힌 다국적이라 각국 정부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있다. 앙투안이 이를 듣고 말했습니다. 레자의 목줄이 위에서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사령부가 현장의 확전을 통제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체면을 살리면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측의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구축함이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동안 후방의 외교 채널이 이란 윗선에 명분 있는 출구를 제시한 겁니다. 강경파들도 체면을 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딱 하나의 타협점을요. 오전 11시 카타르 정부의 특별 외교 특사가 전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테헤란의 이란 외무부와 서울의 한국 외교부를 동시에 연결하는 3자 긴급 화상 접촉이 성사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만 정부도 중재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했고 영세 중립국 스위스가 인도주의 채널 제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 전선에서 거대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벅찬 마음으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다국적 외교 돌파구 형성 중. 다자간 중재 채널 전면 활성화. 이란 측의 정치적 명분과 체면, 유지가 보장되는 합의안 공식 타진됨. 군사 충돌 리스크 점진적 하락 추세로 전환.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레자 호세이니. 저 잔혹한 사이코패스가 윗선의 통제에 순순히 따를까요? 아니면 마지막 발악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까요?
호르무즈의 바다 한가운데서 10척의 고속정과 한 척의 구축함이 여전히 피 말리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외교전의 포화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중재안의 최종 합의 텍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정부 특별 외교 특사가 테헤란과 서울을 동시에 연결하는 3자 채널을 통해 양측에 공식 타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조항 1 스위스 국적의 국제적 십자사 ICRC 중립옵저버 대표단을 납포. 유조선 오션 브레이브호에 즉각 파견한다. 조항 2 억류 선원 38명, 전원에 대한 중립적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본국 가족과의 화상통신을 전면 허용한다. 조항 3 납포된 선박 자체는 이란 측의 체면을 고려하여 현 해상 위치에 그대로 유지한다. 조항 4 선박 석방 및 배상 관련 후속 논의는 군사적 개입 없이 오직 외교 채널만을 통해 진행한다. 저는 한 조항 한 조항을 읽으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쪽의 체면과 명분을 기가 막히게 절충해낸 외교 예술의 극치였습니다. 한국 측은 선원의 안전이라는 핵심 목표를 관철했고 이란 측은 선박 억류라는 정치적 성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레자 후세이니가 이 합의안에 순순히 따를 것인가? 오후 1시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부에서 현장으로 하달된 지시가 감청되었습니다. 현장 전 고속정 편대는 교전 대기 태세를 해제하고 질서 있게 단계적 철수를 준비하라. 저는 숨을 확 참았습니다. 제임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계적 철수 준비라고? 진짜로 이란 강경파가 물러서는 거야? 하지만 저는 차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직감이 경고등을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감청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현장 부대 단계적 철수 준비. 단, 철수 명령의 최종 발동은 조건부로 유보한다. 조건부 유보. 이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를 빌미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피오나, 예인선 움직임을 확인해봐. 피오나가 항적 로그를 뒤지더니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예인선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션 브레이브호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현재 거리 3km. 레자가 철수 명령을 핑계 삼아 시간을 벌면서 유조선을 이란 군사 항만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겁니다. 합의안이 발효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앙투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끝까지 악랄하군요. 저는 즉시 워싱턴과 서울의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전 세계를 향해 긴급 규탄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나포 선박의 강제 항만 이동 및 선원에 대한 강압적 분리 신문 시도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호르무즈 현장의 해상 전력은 전면 유지한다. 38명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물리적 준비 태세를 완료했다. 동시에 한국 국방부 장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교전 규칙의 엄격한 재확인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원칙 1 선제 타격 및 도발적 군사행동은 절대 금한다. 원칙 2 무력 교전은 적의 명백한 적대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시에만 허용한다. 원칙 3 억류된 선원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 경우 상부 보고 없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타격 대응을 허가한다. 세 번째 원칙이 핵심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위험에 처하면 현장에서 즉시 쏴도 된다는 뜻입니다. 레자가 선원들을 건드리는 순간 왕건의 모든 포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후 2시 호르무즈 현장의 상황이 극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적 로그를 확인하던 피오나가 소리쳤습니다. 고속정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1.5에리에서 2에리로, 2에리에서 3에리로. 저는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맹렬하게 달려들던 고속정들이 아주 미세하게 엔진 출력을 낮추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인선은 여전히 오션 브레이브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고속정은 빠지면서 예인선은 보낸다고? 앙투안이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레자의 마지막 줄다리기입니다. 현장 무력 대치는 한 단계 완화하는 척하면서 유조선만 슬쩍 빼가려는 수작이에요. 윗선의 철수 명령도 지키는 척하고 자기 목적도 달성하려는 이중 계산이죠. 하지만 한국 측이 저걸 가만히 놔둘까요? 바로 그 답이 왕건에서 나왔습니다. 감청된 함교 내부 교신이었습니다. 함장님, 적 예인선이 오션 브레이브호를 향해 계속 접근 중입니다. 현재 거리 1.5km.
왕건의 링스 헬기를 예인선 상공으로 급파하라. 예인선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 위에서 감시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각인시켜라. 동시에 UDT 특수전팀 즉각 대기 태세 유지. 예인선이 오션 브레이브호의 밧줄을 거는 순간 그 즉시 차단 작전에 돌입할 준비를 갖춰라. 링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예인선 상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수면 50m 높이에서 맹렬하게 선회하며 예인선의 조타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시에 왕건의 갑판에서는 UDT 대원들이 고속 고무보트에 탑승하여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인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예인선은 오션 브레이브호로부터 2km 거리에서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밧줄을 걸지 못한 겁니다. 머리 위에서 헬기가 내리찍고 있고 바다 위에서는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고무보트에 올라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손을 뻗지 못한 겁니다.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왕건이 막아냈습니다. 유조선의 강제 이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요. 오후 3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양측의 최종 합의안의 이행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즉각적인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도 오만, 카타르 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마지막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합의안의 이행 데드라인은 오늘 오후 6시. 이 시한 안에 구체적 조치가 개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조치로 전면 이행한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바다 한가운데서 함포를 정조준한 채 버티고 있는 5,500톤의 구축함이 그 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감청이 들어왔습니다. 레자 호세이니와 그의 상급자 사이의 교신이었습니다. 사령관, 이대로 저놈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란 말입니까? 위대한 혁명수비대의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때문에 고속정 편대를 통째로 잃을 생각인가? 저 한국 군함의 실전 이력을 직접 확인해봤나? 아덴만에서 16년간 해적을 쓸어버린 전투함이다. 교전이 시작되면 우리 고속정은 5분 안에 전멸한다. 하지만 사령관님, 저는 레자, 명령이다. 현시간부로 추가 도발을 전면 중단하라. 예인선도 즉각 복귀시켜라. 최고 지도자 사무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 더 이상의 확전은 불허한다.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끝나는 거야? 앙투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자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최고 지도자 사무실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이면 레자도 어쩔 수 없어요. 광신도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큼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니까요. 오후 5시 항적 로그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열척의 고속정이 하나둘씩 함수를 돌려 왕건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해리에서 5해리로, 5해리에서 7해리로, 7해리에서 10해리 바깥으로. 예인선도 오션 브레이브호에서 물러나 반다르 아바스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오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물러가고 있어요. 진짜로 물러가고 있어요. 왕건도 즉각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조준하고 있던 함포의 각도를 허공을 향해 꺾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상공의 링스 헬기는 여전히 선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구는 내렸지만 눈은 감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 오후 5시 30분 감청된 레자 호세이니의 마지막 무전이었습니다. 전편대 철수 완료. 현 시간부로 반다르 아바스 모항으로 전면 귀환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1인치도 물러서지 않는 한국 구축함의 초인적인 인내심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조여오는 다국적 외교. 압박 앞에서 레자의 광기는 마침내 꺾인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보험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업무 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울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쏟고 있는 눈물은 숫자가 아니라 38명의 진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국제적 십자사 ICRC 중립옵저버 대표단이 오만 무스카트 국제공항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목적지는 오션 브레이브호. 도착 예상 시각 오후 8시. 오후 8시 정각
하얀 헬기 한 대가 오션 브레이브호의 넓은 갑판 위로 사뿐히 착륙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국제적 십자사 옵저버 팀이었습니다. 로이드 위기관리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국제적 십자사 옵저버 팀의 중간 보고가 타전되었습니다. 납포된 다국적 선원 38명, 전원의 생존이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일부 피로가 누적되었으나 심각한 외상이나 부상자는 없습니다. 38명 전원 무사.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의자 등받이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김태우 선장, 57세, 무사. 장세원 기관장, 43세, 무사. 박민수 항해사, 26세, 무사. 비상연락처 어머니 박순자. 이 순간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갈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무사하다고, 곧 집에 돌아온다고. 제임스가 다가와 제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닉 해냈어. 끝났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앙투안이 조용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닉,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한국 해군을 보험 리스크 모델에 넣을 가치도 없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앙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은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할아버지. 이제야 이 문장의 진짜 무게를 뼈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퇴역 군인의 감상적인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43시간 동안 호르무즈 바다 한가운데서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38명의 생명을 지켜낸 한국의 구축함이 증명해낸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완벽한 전략적 진실이었습니다. 피오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닉 선배, 이제 보험 리스크 등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쟁 위험 등급 블랙에서 레드로 하향 조정. 선박 한 척당 전쟁 위험, 보험료 3,200만 달러에서 850만 달러로 긴급 인하. 호르무즈 항로 정상 운항 단계적 재개.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리스크 모델 특별 수정 사항.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현존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전쟁 위험 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한다. 근거 실정 검증된 극한의 억지력 및 위기 통제 능력. 27년간 로이드 오브 런던의 리스크 모델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한국 해군이 43시간 만에 모델의 상수로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닉, 그 수정안 내가 직접 이사회에 올리겠다. 이해 없을 거야. 오후 10시, 앙투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닉,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이번 사태를 겪고 난 후 당신의 눈에 비친 한국 해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검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해군입니다. 왜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힘을 요란하게 과시하며 떠들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해야만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적을 짓밟고 굴복시키기 위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38명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압도적인 무력을 가장 완벽한 방패로 사용하는 해군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바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앙투안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들으셨다면 아주 자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저는 편지를 한 번 더 읽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할아버지의 뜻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그건 단순히 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벽히 갖추고도 쏘지 않을 수 있는 극한의 절제력. 그리고 그 절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누군가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포클랜드의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짜 해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런던. 저는 여느 때처럼 로이드 오브 런던 본사 사무실에서 모니터 5대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글로벌 유가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7 선으로 평온하게 회귀했죠.
하늘을 뚫을 듯 폭등했던 전쟁 위험, 보험료도 정상치로 내려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거대한 유조선들이 다시 빽빽한 대열을 이루며 묵묵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항적 로그 시스템의 한 구석에서 익숙한 신호 하나가 보였습니다. RKS 왕건. 거대한 제빅 구축함은 호르무즈를 떠나 자신들의 원래 작전 구역인 아덴만 해역을 향해 조용히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룩한 기적을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고 아주 묵묵하게 다시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싸워야 할 다음 임무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화면 속 그 점점 작아지는 항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제가 27년간 숫자로는 단 한 번도 계산해낼 수 없었던 진짜 해군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모니터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잉크가 사무실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진짜 해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만드는 거다. 이 한 줄의 문장은 이제 더 이상 퇴역 군인의 감상적인 유언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전략적 결론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도쿄의 해상자위대 사령부에서, 베이징의 해군 참모부에서 이 43시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고속정 열척의 포위를 뚫어낸 구축함의 이야기는 전 세계 해군 교범의 새로운 챕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모니터에 새로운 비상 경보가 뜰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보험료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 바다 위에 누가 있는가? 몇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들을 지켜낼 해군은 어디에 있는가? 차가운 숫자, 너머에 존재하는 뜨거운 사람들의 목숨. 그것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준 43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로이드 오브 런던의 보험 심사관이 목격한 호르무즈 해협 43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38명의 생명을 지켜낸 대한민국. 해군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침묵하는 강함이 진짜 강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